아니 글쎄, 여러분, 오늘은 말이지요. 우리 조선의 역사 속에 감춰진 참으로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계유정난, 그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순간에 얽힌 이야기인데, 그 중심에는 수양대군과 그의 패거리가 벌인 은밀한 회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아, 누가 그랬대. 과연 그 기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직접적으로 수양대군이 모의를 했다 하고 딱 찍어 말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수상한 흔적들이 너무도 많았으니 그 미묘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이면에 감춰진 진실과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자, 이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흔들리는 조선의 왕권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단종대왕께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시던 시절로 시작됩니다. 세종대왕과 문종대왕의 연이은 승하로 어린 단종께서는 겨우 12살의 나이에 조선의 임금이 되셨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가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 그 조정이 얼마나 불안정했을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당시 조정은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 어린 임금을 보필하며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원로 대신 또는 고명 대신이라 불렀지요.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임금을 지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려 무던히 애썼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잠시도 잔잔할 틈이 없는 법입니다. 어린 임금의 뒤편에서 그 왕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없었을 리 만무하지요. 특히나 선왕의 아우이자 왕족의 최고 어른이었던 수양대군의 존재는 조정의 묘한 긴장감을 감돌게 했습니다. 그는 문종의 동생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로 왕실의 가장 강력한 어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한 남자의 야망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짐승처럼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수양대군의 속내. 그렇다면 과연 수양대군께서는 왜 그리도 은밀한 회동을 계획해야 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만과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수양대군은 학문과 무예 모두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지요. 어린 단종이 즉위하고 모든 권력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으로서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력과 명예가 원로 대신들에게 가로막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심지어는 무시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어린 조카가 왕위에 있는 상황이 어딘가 못마땅하고 심지어는 불안정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불만과 함께 내가 직접 왕위에 올라야만 조선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강한 야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은밀한 움직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실록은 이 은밀한 움직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단서들이 분명 존재했을 터입니다. 그 단서들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수양대군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 속 수상한 흔적 실록은 왕조의 역사이니 왕실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허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특히나 영모와 같은 은밀한 일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 해도 물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실록에는 수양대군 패거리에 직접적인 모의 기록은 없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수상한 정황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신들이 유독 수양대군의 사절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기록, 혹은 특정 인물들이 조정의 중요한 회의에 빠지고 수양대군과 함께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암시들이 발견됩니다. 이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선 무언가 심상치 않은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실록에는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이 수양대군을 경계하는 발언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고명 대신들이 수양대군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수양대군이 자주 사냥을 나가거나 병을 핑계로 조정을 비우는 일들이 잦았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유희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겠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미묘한 기록들이 가리키는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은밀한 모의를 위한 눈속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밀한 만남의 서막자. 그렇다면 이 기록 속 수상한 흔적들이 가리키는 그곳, 은밀한 만남의 서막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수양대군께서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물은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당시 미관 말직에 불과했지만 비상한 두뇌와 뛰어난 책략을 가진 인물이었지요. 그는 수양대군의 눈에 띄어 그의 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월남, 홍달손, 양정 등 무장과 문인들이 수양대군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밤 깊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비밀스럽게 만났을 겁니다. 어쩌면 수양대군의 사저 깊숙한 곳이나 아니면 한적한 민가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겠지요. 촛불은 낮게 타오르고 술잔은 오갔겠지만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침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뜨거운 눈빛으로 서로의 뜻을 확인하며 어린 임금의 조정을 뒤엎을 대담한 계획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 나누었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오갔을 말들은 분명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아주 위험천만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들이 밤 깊이 모의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상해 봅니다. 밤 깊은 모의, 그렇습니다. 그들의 밤 깊은 모의는 단순한 불만 토로를 넘어선 것이었을 겁니다. 은밀한 회동에서 논의되었을 핵심 내용은 바로 왕권 장악과 반대파 제거였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거나 최소한 왕권을 장악하여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려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임금을 보필하던 김종서, 황보인 등의 오명 대신들을 제거해야만 했지요. 그들은 아마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대신들을 제거할 것인지, 그 후에 조정은 어떻게 장악하고 백성들에게는 어떤 명분을 내세울 것인지 등 치밀한 논의가 오갔을 것입니다. 특히 한명회와 같은 책략가는 군사를 움직이는 일부터 사후 처리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을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의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록에 기록된 결과들을 통해 그 개연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모의를 넘어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 계획을 세우던 순간에 긴장감과 결의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비밀에 붙여진 채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정의 긴장감, 수양대군 패거리의 은밀한 움직임은 완전히 비밀에 붙여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조정 대신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은 수양대군의 야심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주요 요직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배치하는 등 나름의 방어책을 마련하려 애썼겠지요. 그러나 수양대군은 왕족의 최고 어른이었고 그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의 권위와 세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조정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어느 줄에 서야 할지, 과연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살아남는 길인지를 고심했을 겁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사건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칼이 뽑힐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과연 누가 먼저 칼을 뽑았을까요? 운명을 가른 반전, 그렇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계유정난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이지요. 실록에 따르면 수양대군 측은 김종서, 대감 등이 자신들을 제거하려 모의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수양대군 측에서 자신들의 거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였을 것입니다. 이때 한명회의 책략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김종서 대감이 수양대군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이를 빌미로 수양대군이 선제 공격을 감행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른바 선수를 친다는 전략이었지요. 김종서 대감 등은 자신들이 공격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방심하고 있던 그들에게 수양대군 패거리의 칼날은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그리고 잔인하게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칼이 뽑힐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야망과 모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한양의 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칼이 뽑히던 그날 53년 음력 10월 10일 밤, 마침내 칼이 뽑히던 그날이 밝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밤, 수양대군은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김종서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 대감은 한밤중에 찾아온 수양대군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 순간 칼날이 번뜩이며 그의 몸을 베었습니다. 실록은 김종서 대감이 문 밖에서 격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수양대군 일파는 황보인 대감 등 김종서와 뜻을 함께 했던 대신들의 집을 차례로 습격하여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피로 물들었을 것이고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을 것입니다. 피바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궐로 들어가 어린 단종을 만나 김종서 일파가 역모를 꾸몄다고 고하고 모든 병권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단종께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순식간에 조정의 권력 지도는 뒤바뀌었지요. 평화로웠던 한양의 밤은 공포와 피로 물들었고 조선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이 피로 물든 권력은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피로 물든 권력 피바람이 휩쓸고 간 후 조정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계유정난의 직접적인 결과는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과 그들의 일족은 물론 수양대군에게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을 샀던 많은 대신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실록은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의 핵심 인재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권력은 이제 수양대군의 것이 되었고 그는 곧 영의정 부사라는 직책을 받아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단종께서는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산광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왕위를 양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상 강압에 의한 퇴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이 바로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대왕이 되셨지요. 이 사건은 단순히 왕권을 바꾼 것을 넘어 조선의 역사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한순간에
수많은 피를 부르고 권력을 쟁취한 이 사건은 앞으로의 조선 왕조에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왕권은 피로써 쟁취될 수 있다는 잔혹한 선례를 남긴 것이지요. 과연 이러한 피의 역사는 어떤 후폭풍을 불러왔을까요? 역사의 잔상 계유정난은 단순히 왕위 계승의 문제를 넘어 이후 조선 왕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기존의 충성스러운 관료 체계가 무너지고 수양대군을 도왔던 한명회, 신숙주와 같은 신흥 세력들이 대거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들은 훈구파라고 불리며 조선 중기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지요. 이는 조선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왕권의 정통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세조대왕은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찬탈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훗날 살림 세력이 성장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조선시대 내내 왕권과 신권의 관계 그리고 정통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계유정난은 왕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피로 얼룩진 역사에 잔상을 남기며 훗날 사육신과 생육신 같은 비극적인 충절의 이야기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록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배워야 할까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말입니다. 기록의 무게, 자, 오늘 우리는 아니 글쎄 수양대군 패거리의 은밀한 회동 기록, 그리고 그 기록 이면에 숨겨진 계유정난의 배경 맥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록과 사료는 때로는 직접적인 사실을 말해주지만 때로는 미묘한 흔적과 암시를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을 향한 투쟁은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어 왔습니다. 수양대군의 야망, 김종서 대감의 충절,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했던 수많은 대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기록의 무게이자 역사의 교훈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마지막 물음, 권력 앞에서 혹은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남는 길이었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로운 조선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